국토안보부가 불법 이민자 검거를 지원하기 위해 2만 명의 주 방위군 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남부 국경에 배치된 1만 명의 병력과는 별도로 각 주의 불체자 단속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이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뉴욕 주민 2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서부와 남부를 강타한 폭풍우와 토네이도 등 악천후로 최소 27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켄터키주의 피해가 가장 커 확인된 사망자만 18명에 달합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으며 이미 뼈로 전이 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은 일제히 쾌유를 비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멕시코 해군 훈련용 범선이 맨해튼 이스트강 브루클린 브리지와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계획이던 배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국토안보부가 불법 이민자 검거를 지원하기 위해 2만 명의 주 방위군 병력을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국토안보부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은 남부 국경에 배치된 1만 명의 병력과는 별도로 각 주의 불체자 단속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 맥로플린 대변인은 국토안보부가 범죄 불법 체류자를 체포 추방하란 미국 국민의 명령을 받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수행에 도움을 줄 부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미국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토안보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부 국경에 배치된 군대와 달리 이 주 방위군 병력은 각 주에서 파견돼 내륙 지역의 추방작전을 지원하는 데 투입됩니다. 주 방위군 병력의 활용 방법은 주지사의 통제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시코 및 테이터스 법에 따라 연방 명령에 따른 군대는 국내 법 집행에 투입될 수 없지만 주 통제 아래 있는 병력은 국내 법 집행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주 방위군 2만 명이 추가되면 이민 단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는 주 및 연방정부 명령에 따라 최대 1만 명의 병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과 메디케이드 개편안 등이 포함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입법안이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뉴욕 주민 2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실과 비영리정책연구소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 추산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8,800억 달러 규모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공화당의 메디케이드 개편안에 따라 200만 명의 뉴욕 주민이 건강보험을 잃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연소득 2만 달러 이하 개인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와 연소득 39,125달러 이하 개인에 제공되는 에센셜 플랜 수혜자를 포함해 800만여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CBPP는 이미 고용돼 있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도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요구되는 등 자격 유지에 어려움이 생겨 뉴욕 주민 1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호컬 주지사실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근무 요건에 영향을 받는 이들 외에도 120만 명의 뉴욕 주민이 보험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 등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도 에센셜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데 제한된 법안이 통과되면 시민권자만 에센셜 플랜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한편 연방하원 예산위원회는 지난 16일 한 차례 부결시켰던 예산안을 어제 다시 표결에 붙여 찬성 17표, 반대 16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던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 4명이 기권표를 던지며 한 발 물러선 데 따른 결과입니다. 법안은 하원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이르면 금주 중 상정될 예정입니다. 중서부와 남부를 강타한 폭풍우와 토네이도 등 악천후로 최소 27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켄터키주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요. 확인된 사망자만 18명에 달합니다. 켄터키주의 앤디 베시어 주지사는 17일 이번 폭풍우 사망자 가운데 19명이 켄터키주에서 발생했으며 다른 10명도 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중태라고 발표했습니다. 켄터키주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일어나 주택들을 파괴하고 차량들을 사방으로 날려보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7명이 켄터키주 남동부에 자리 잡은 로렐 카운티에서 발생했고 한 명은 플라스키 카운티에서 나왔습니다.
켄터키주의 간선도로 24군데가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폐쇄됐고 다시 통행을 하려면 며칠은 더 걸릴 것이라고 베시어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사망자 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괴된 집들이 수백 채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주리주에서도 최소 7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세인트루이스시의 카라 스펜서 시장은 이번 폭풍으로 5,000채 이상의 주택이 피해를 입어 5명이 죽고 38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버지니아주도 2명의 사망자가 확인된 가운데 추가 피해자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주리, 켄터키, 일리노이주 주지사들과 논의한 뒤 심각한 토네이도와 폭풍 피해에 대한 연방 차원의 자원과 조처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으며 이미 뼈로 전이 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암 진단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은 일제히 쾌유를 비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측은 성명에서 17일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으며 글리슨 점수 9점에 해당하는 공격적인 형태의 암으로 이미 뼈로 전이 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진은 이 암이 호르몬에 반응하는 유형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과 가족들은 현재 의료진과 치료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재임 기간 내내 고령과 건강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던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델라웨어주 자택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적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멜라니아와 나는 조 바이든의 최근 의료 진단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린 질과 가족에게 우리의 가장 따뜻하고 정성어린 안부를 전하며 조의 빠르고 성공적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X에 미셸과 나는 바이든 가족 전체를 생각한다며 나는 그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결단력과 우아함으로 이 도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을 전사라고 부르며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X에 남편과 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립선암 진단 소식을 듣게 돼 슬프다며 우린 바이든과 그의 가족 전체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올리언스시의 한 교도소에서 변기 뒤쪽에 구멍을 내 땅굴을 뚫고 재소자 10명이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고 수사에 주력하고 있으며 교도소 내부 관계자가 이들의 탈출을 도왔을 가능성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16일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교도소에서 10명의 수감자가 탈출해 3명은 체포했고 7명은 여전히 도주 중입니다. 이들은 밤사이 수용시설 안에 있는 변기 뒤 구멍을 통해 빠져나온 후 벽을 타고 넘어 교도소에서 탈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을 지키던 야간 교도관은 음식을 가지러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에는 탈출한 수감자들이 시설 밖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일부는 주황색 옷을, 다른 일부는 흰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도소 철조망에 담요를 두른 채 울타리를 넘었고 일부는 인근 고속도로를 건너 마을로 뛰어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사진을 보면 교도소 변기 뒤편에 수감자들이 탈출 당시 이용한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위에는 너무 쉽다란 문구와 함께 구멍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교도소 측은 수감자들이 탈출한 지 7시간께 지난 후에야 아침 인원 집계를 하면서 이들의 탈출 사실을 알았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탈출한 수감자 1명은 탈출 직후 짧은 추격전 끝에 체포됐으며 16일엔 신고를 통해 2명을 체포했습니다. 나머지 7명은 여전히 도주 중입니다. 탈옥한 재소자들은 19에서 42세까지의 연령으로 특수폭행과 공격, 가정폭력과 집단폭행, 살인 등의 죄목으로 수감돼 있던 사람들입니다. 연방수사당국은 탈옥수 1명당 12,000달러씩의 현상금을 내걸고 체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난임 클리닉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폭탄 테러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배경에 반출생주의 이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의 한 난임 클리닉 주차장에서 차량 폭발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25세 남성으로 폭발과 함께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발은 고급 주택가와 의료시설이 밀접한 지역에서 일어났으며 표적이 된 난임 클리닉 건물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폭발 여파로 반경 250야드 내 다수의 건물과 상점이 피해를 입었으며 몇 마일 밖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강력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다행히 사건 당시 클리닉은 운영 중이 아니었고 직원이나 환자들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용의자의 SNS 게시물과 온라인 활동 등을 토대로 그가 출산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라고 믿는 반출생주의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살을 암시하는 글과 함께 자작 폭발물 실험 영상을 게시했으며 사건 당시 이를 실시간 중계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FBI는 이번 사건을 의도적인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폭발 현장에 대한 포렌식 감식, 폐쇄회로 TV 영상 확보, 주변 탐문 등을 통해 범행 전후 정황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해군 훈련용 범선이 맨해튼 브루클린 브릿지와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당초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계획이던 배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 출항해 아이슬란드로 향하던 멕시코 해군 훈련함 쿠아우테모쿠호가 17일 오후 8시 26분께 이스트강에서 브루클린 브릿지와 충돌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이 촬영된 영상을 보면 함정이 브루클린 브릿지 아래를 통과하면서 대형 돛대 3개가 차례로 부러집니다. 이날 사고로 선원 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상자 중 2명은 중태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첫 기자회견에서 277명을 태운 멕시코 훈련함이 브루클린 브릿지 아랫부분의 충돌에 19명이 부상을 당했고 4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자정을 넘긴 시각 SNSX를 통해 위중한 4명 중 2명이 사망했다고 알렸습니다. 사망자 2명은 선박이 교량과 충돌할 때 돛대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와 경찰에 따르면 함정은 교량과 충돌하기 전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경위는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조사 중입니다. 함정은 당초 피어 17에서 남쪽으로 출항해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계획이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움직이다가 교량과 충돌했습니다. 실제로 돛대 높이는 160피트인데 교량 아래 통행 가능 기준은 만조 기준 127피트에 불과해 구조적으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충돌한 브루클린 브릿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사고 이후 약 40분간 교량을 폐쇄하고 구조 손상 여부를 평가한 뒤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로 알츠하이머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진단 비용이 크게 낮아지고 수월성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의약국이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위한 혈액 검사를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루미펄스란 검사는 혈장에서 2가지 단백질을 측정, 뇌에 아밀로이드 침착물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퇴행성 뇌 질환인 알츠하이머는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여 플라크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뇌신경세포가 죽으면서 발생한다는 게 가장 유력한 가설입니다. 지금까지는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위해 뇌 척수액을 뽑아내는 요추 천자나 자기공명 영상, 컴퓨터 단층 촬영 등 뇌 영상 검사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루미펄스는 간단한 체열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단의 수월성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검사는 인지기능 저하 징후가 나타나 전문 치료센터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시행할 수 있으며 의사는 그 결과를 환자의 다른 임상 정보와 함께 해석한 후 알츠하이머병 여부를 진단해야 합니다. 혈액검사이니만큼 기존 검사법에 비해 비용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정확한 검사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알츠하이머 협회는 성명을 통해 오늘은 알츠하이머병 진단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진전을 이룬 날이라며 오늘 이 FDA의 조치로 더 많은 사람이 더 일찍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15일 타 지역에서 여행을 온 홍역 확진자가 지난 12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뉴아크공항 B터미널에 있었다면서 해당 시간대에 뉴아크공항 B터미널 이용자는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감염됐을 경우 오는 6월 2일까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보건국은 현재 다른 홍역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CDC에 따르면 현재 31개 주에서 1001건의 홍역 확진 사례가 보고됐으며 감염자 가운데 126명이 입원했고 2명이 사망했습니다.
CDC는 올해 미국에서 보고된 홍역 감염 사례의 97%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백신 접종 여부를 모르는 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은 16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이날 오전 2시 50분께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비행기가 도착하기 1시간 40분 전에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임의동행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 시약 검사를 했으나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오자 일단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인근의 벅스카운티 어퍼 사우샘프턴 타운십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한인 김모 씨가 주행 중 차량 안에서 총을 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1300번지 스트릿 로드 구간에서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목격자들은 흰색 스바르 아웃백 차량 안에서 남성이 총을 발사하며 달리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인근 지역에서 발견했으며 차량을 정지시키고 운전자인 김모 씨를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차량에 혼자 있었으며 체포 당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차량 내부에서는 다수의 탄피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현재 범죄 도구 소지, 무모한 위협 행위 등 복수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52세 한인 남성 정명진 씨는 지난 2일 오전 12시 40분께 맨해튼 5 애비뉴와 웨스트 13스트릿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서쪽 방향으로 향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정 씨를 친 후 현장에서 역주행에 도주했습니다. 정 씨는 이 사고로 16시간에 이르는 대수술을 받았으며 향후 2차례 더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 씨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고로 왼쪽 다리 아킬레스건 주위뼈 3개가 골절됐으며 바닥이 얼굴에 갈려 큰 상처를 입었고 뇌진탕까지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타고 있던 뺑소니 차량이 흰색 벤츠 세단으로 확인된 가운데 인근 감시 카메라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9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기온도 내려갑니다. 목요일에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